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경기장에서 중요한 건 해설자가 아니다. 강자가 어떻게 비틀거리는지 분석하며 해설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투사다.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사람에게 공이 돌아간다. 그들은 용맹하게 싸우다가 실수를 하며 거듭 공경에 빠진다. 모름지기 노력을 쏟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약점도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치열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탁월한 열정과 불굴의 집념을 알고 있다. 그들은 고귀한 사명에 투신한다. 최상의 경우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패배하더라도 적어도 대담하게 싸우다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는 승리나 패배를 전혀 모르는 겁쟁이들의 자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 더다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똑같이 이룬 사람과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이 매일 당신 옆에서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런데 이미 당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안내자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목표를 이룬 최고의 안내자가 된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방법을 퓨처 셀프 책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책 속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인 우리는 2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하도록 진화되지 않았어요. 대체로 인간의 결정은 근시안적이며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로 당장 보상을 안겨주는 일을 추구하며 이런 행동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의 나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심리학과 교수로 15년 동안 미래의 나를 연구해온 할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첫 단계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을 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던가요? 미래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내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때 당신은 그 사람이 현재의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요.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일들에 관심을 두며 현재의 내가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감정이입 다음 단계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행동 혹은 하지 않는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겁니다. 당신의 현재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인식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지고 나아질 것입니다. 허시필드는 미래의 나와의 연결성 정도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이입을 떠나서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친구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미래의 내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소비의 즐거움을 희생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희생하고 교육과 건강, 인간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죠.
미래의 나를 좋아하다가 그 감정이 커져 사랑하게 되면 현재의 보상을 희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나는 그 일 혹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투자합니다.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면 피아노 배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죠.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겁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력과 기술을 향상하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미래의 내가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좋은 성격을 지니며 훌륭한 환경에서 살도록 기꺼이 투자합니다. 나는 그러한 투자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 투자합니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할수록 미래의 나와 더 긴밀히 연결됩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자신에게 무엇을 투자하든 행복하고 거기에 전념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투자한 모든 것이 결과를 내고 그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 큰 보상을 안겨줍니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면 당신은 그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미래의 나를 사랑할수록 미래의 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비전이 커지면 현재의 나는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동기를 얻습니다. 댄 설리번은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분명한 것은 미래의 나와 단절입니다. 허시필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보내거나 폭식이나 과소비를 하는 등 지금 당장 도파민이 잠깐 생기고 마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눈앞의 보상을 쫓는 것은 미래의 나를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유익이 미래까지 지속하는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합시다.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손실이 되거나 투자가 됩니다.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반대로 투자가 되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부유해집니다. 미래의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건강에 좋지 않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부유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까? 단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할수록 장기적인 미래의 나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몇 달 후나 몇 주 후, 며칠 후의 모습도 그려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일이 없는 삶이죠.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에 투자할 때 미래의 나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허시필드가 말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동일시되는 생생함을 얻게 됩니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한눈 팔지 않고 목표한 길로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생생한 미래야말로 강력한 미래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성공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미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일상을 사는지 자세하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나를 향해 가는 것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게 사실상 더 수월합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미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려보세요. 그 미래가 언제인지는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5년 후의 미래의 내가 되어보세요. 그 삶이 어떨지 상상한 다음 편지를 쓰세요. 이때 미래의 나는 자신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생각하지도 마세요. 미래의 나를 5분 후든 60분 후든 원하는 대로 설정하세요. 편지를 쓰려면 유연함과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연습을 하면 미래의 나와 더 가깝고 명확하게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냥 대략적으로 써도 좋아요. 하지만 즐기며 써야 합니다. 이건 그저 미래의 나와 나누는 대화일 뿐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편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테니 그냥 즐기세요. 이 연습을 통해 나는 미래의 내가 살 집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현재의 나는 힘을 모아 엄청나게 강력한 삶을 창조할 수 있어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보세요.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은 미래의 나와의 단절입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생각할 수도,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의를 빼앗는 일들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며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미래의 나와 단절될 때 미래의 나는 큰 빚더미에 앉아 크나큰 대가를 치를 거예요. 적에게 연타를 당하고 삶의 기둥이 날아가더라도 수년간 창의적인 훈련을 하면서 기꺼이 실패에 투자하면 그때부터 게임의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한다. 느리게 다가오는 공격을 보는 당신은 눈 깜빡할 사이에 반격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조지 웨이츠키는 어머니와 함께 뉴욕시에 있는 워싱턴 스퀘어 공연을 걷다가 사람들이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6살 아이에 불과했던 조 씨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체스에 빠져들었어요. 조 씨는 공원에서 지나는 사람들과 체스를 두었습니다. 7살에 체스계의 거물 브루스 판돌피니에게서 정식으로 체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조 씨는 정상급 체스 선수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 씨는 15살 때 내셔널 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했고 16살 때 인터내셔널 마스터가 됐습니다. 1988년 조 씨가 12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 프레드 웨이츠키는 조 씨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 바비 피셔를 찾아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 씨가 17세에 체스계의 정상에 올랐을 때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체스는 관중이 많이 찾는 경기가 아니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조 씨의 경기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팬은 조 씨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명성도 높아지면서 우승에 대한 압박도 커졌습니다. 결국 조 씨는 미국과 체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명상과 철학, 태극권을 배웠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저서, 배움의 기술, 내 실력을 200% 끌어올리는 힘에서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 원칙을 적용해 상대와 무술을 겨루는 형태의 태극권자 타이치 푸시핸드에서 2004년 월드 챔피언이 됐습니다. 조 씨가 본격적으로 푸시핸드를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보다 기술이 좋은 선수들과 훈련했습니다. 조 씨가 말하는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은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으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조 씨의 말을 빌리면 때로는 문자 그대로 내팽겨 쳐지기도 합니다. 조 씨에게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극도의 의도적인 연습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연습과 전문적인 실행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안데르스 에릭스는 의도적인 연습이 습관이나 자동성에 반하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자동성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습관은 그런 성향과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묶는다거나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작업에서 자동성이 나타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정신이 자유로워져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이나 배움 등에서 자동성이 나타나면 그동안 익힌 것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퇴보합니다. 한 예로 20년 동안 진료를 본 의사들은 그들이 의대를 갓 졸업했을 때에 비해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의사들은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에 갇혀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진료 방식을 향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력을 20년간 쌓아온 게 아니라 1년의 경력을 20번 반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릭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나 테니스, 운전 같은 레크리에이션 행위는 50시간도 채 안 되는 훈련과 경험만 쌓아도 일반적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 능력이 점차 자동화됩니다. 그러면 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더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개선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신발끈을 묶거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을 자동화하여 수행합니다. 수행 능력이 자동화 수준에 도달해 노력 없이 실행하게 되면 경험이 추가로 쌓여도 행동의 정확성이 향상되지 않고 사고 메커니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화된 행동은 얼마나 많은 양의 경험이 축적되든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차 전문가가 될 사람들은 의도적인 연습을 하며 경험을 더 많이 쌓음으로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그들에게는 자동성이 생겨 능력 향상이 저지되는 상황이 큰 도전입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자동성에 열심히 대항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 능력 기준을 높임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행동을 통제하는 게 요구됩니다. 전문가는 현재의 수행 능력 수준에 안도하지 않고 그 수준을 뛰어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훈련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찾습니다. 의도적인 연습은 습관이나 자동성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습관은 자동 조절 장치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의도적인 연습에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노력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습관대로 살아가면 현재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연습을 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습관이나 안전지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발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 씨가 실패에 투자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의도적인 연습이었습니다. 조 씨가 푸시핸드를 배우며 상대했던 이반이라는 남자는 190cm에 가까운 키에 90kg이 넘고 가라데 검은 띠를 보유하고 합기도를 8년, 태극권을 8년 수련한 몹시 공격적인 남자였습니다. 그와 겨룰 때 조 씨는 어떻게 실패에 투자했는지 설명합니다.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들였다. 화물열차가 하룻밤 사이에 나를 50번 깔아뭉갤 때 몸을 어떻게 이완시켜야 하는지 몰랐다. 나는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다. 나에게는 그저 두 개의 선택지만 있었다. 입안을 피하든 아니면 매번 두들겨 맞든 둘 중 하나였다. 나는 수개월 동안 입안을 상대하면서 박살났다. 솔직히 벽에 부딪혔을 때 실패에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 나는 연습이 끝나면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 조 씨는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마스터 첸의 수련생들은 자유롭게 연습할 기회가 생기면 자신의 기술 수준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은 상대를 골라 겨루었습니다. 그들은 조 씨처럼 고통스러운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일부러 자신을 몰아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 씨는 다른 수련생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한 사람들의 기술을 모조리 습득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조 씨가 한 만큼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내가 실패할 때보다 현재의 내가 성공할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의도적인 연습을 제대로 하면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연습에 완전히 몰두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점점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나와 비전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토마스 스탠도프와 멜리사 브리넘스 그리고 카나 이무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향상된 기술을 지닌 미래의 나를 상상할 때만 우리는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기술을 연마할 동기를 얻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조 씨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 씨를 배움과 높은 성과를 다루는 세계적인 전문가로 여깁니다. 조 씨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건 태극권도 체스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기술은 배움의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체스 신동이었던 조 씨는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태극권과 브라질 주짓수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후 조 씨는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위 1% 중 상위 1% 안에 들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면 그 방법들이 모두 미래의 나를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조 씨는 팀 페리스와 인터뷰를 2차례 하면서 미래의 나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미래의 나에게서 조언을 얻었다는 점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2020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나의 목표가 어떤 기술로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분야에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라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20년 후의 나다. 미래의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 씨는 지속적으로 실패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편안함을 뒤로 미루고 미래의 나에게 전념했습니다. 조 씨는 미래의 내가 되는 과정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책 전반에서 나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설명하면서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조 씨가 의도적인 연습을 이야기할 때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조 씨에게 실패에 투자하는 행위는 미래의 나를 향한 의도적인 배움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나에 대한 전념이었습니다. 미래의 나에 전념하면 더욱 속도를 높여 발전하고 싶어서 현재의 손실이나 실패에 투자하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가면서 일시적인 실패와 고통에 기꺼이 투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미래의 나를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5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은 미래의 나에 대한 6번째 위협, 즉 경기장 밖에 머물면 배움과 발전이 가로막힌다는 사실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것인지는 당신 선택에 달렸습니다. 실패와 배움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할지도 당신 선택에 달렸습니다. 조 씨는 실패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반과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이반에게 맞는 게 익숙해지니 그에게 가격당하는 게 더는 두렵지 않았다.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몸을 이완할 수 있게 되자 내 머릿속에서 이반의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나와 이반의 의의가 명확하게 바뀌는 순간이 왔다. 나는 매우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다. 나의 기술이 발전하자 이반은 나와 겨루는 것을 피했다. 그래서 한동안 그와 대결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스터 첸이 이반과 나를 대결시켰다. 이반이 마치 황소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가 일어나 다시 내게 달려들었고 나는 그를 다시 던졌다. 그 일이 너무 쉬워서 나도 놀랐다. 몇 분 지나서 이반은 발에 문제가 생겼다며 시합을 그만해야겠다고 했다. 우리는 악수를 하며 대결을 끝냈고 이반은 2번 다시 나와 겨루지 않았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 수준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의 내가 달성할 수준에 전념합시다. 그 수준에 맞춥시다. 물론 현재의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지한 훈련과 겸손,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확실하게 되고 싶다면 실패에 투자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